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승자입니다. 저와 함께 1시간 럭키비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고초 1부 가문숲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파라나파라나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끝나고 딱 나갔는데요. 국고초 1에 전화가 가장 많이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 시간 7시 빠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1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고초 1부만의 시그니처죠. 유튜브로도 쭉 글을 남겨주시면 지난주에도 한 8, 9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일요일 밤 공개방송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짐없이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물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 주간 만에 저희가 원래 1000명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거의 지금 한 1000명이 가깝게 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70-4941-0225번 그리고 샵 파라나파라나로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에 대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시청자를 위한 선물에 대한 전화번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인데요. 02-3490-4504로 일반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입니다. 증시 인사이드를 통해서 모닝 인사이드 데일리 모닝 리포트라는 전일 미국 시장 또 국내 시장, 그리고 오늘의 국내 시장의 대응 전략, 그리고 밤 사이에 나왔던 이슈에 해당하는 뉴스와 그리고 종목들을 또 소개시켜드리고요. 또 전일에 저희 방에서 들어갔던 종가 종목들도 간간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를 또 시장에 맞게끔 탑픽으로 3종목을 뽑아드립니다. 그 안에 또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데일리 모닝 리포트, 모닝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무제한으로 이 인사이드 내용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와우 밴드에도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시면 와우 밴드에 가문숙의 소식받기를 하시고 지금 이 선물을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푸시로 와우 밴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선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 한 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참 답답하셨죠? 참 어려웠던 시장이고요. 지수가 나빠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폭풍 전야, 빅 이슈 전,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빅 이슈를 앞두고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보이면서 또 전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강보합의 흐름을 지켜주면서 지수를 잘 견인해 주긴 했었지만 그 외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화요일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이 관세 부과 발표 전 현대차가 미국에서 31조 원의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생산 기지로 거점을 삼겠다 했었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TSMC가 또는 외국인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옆에서 연설 기자회견을 하면서 테슬라가 한국에다 31조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를 만들겠다. 와,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입장으로 보면 그 내용을 접하면 조금 슬프다라는 생각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자동차 그룹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관세의 불확실성에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또 3월 31일 재개가 되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또 시장에서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3회에 걸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는데요.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전면 재개가 됐을 때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 1차 때와 2차 때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시장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한 달 동안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3개월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앞서 2009년과 2011월에는 3개월 동안 추이는 오히려 1개월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1개월 때는 오히려 반등이 나왔었지만 통계적으로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앞선 그림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으로 1개월째는 하락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2,600선에서 머물다 2,500선 아래로 금요일 날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공매도의 재개는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거래소가 확대가 됩니다. 3월 31일 4단계 넥스트 거래소가 확대되면서 원래 800개 종목이었었죠. 근데 이 중에 이번에 796개가 오픈이 됩니다. 4개 종목이 줄어들었는데요. 앱클론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뷰틱스, 이오플로 같은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3개 종목이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서 제외가 되면서 796개 종목이 넥스트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넥스트 거래소가 상장이 되고 나서 아침에 주가의 흐름이 거래량 하나로 상한가를 만든다든지 거래량 하나로 하한가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양새가 많이 망가지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그리고 자금은 적은 상태에서 긴 시간 동안 예전 같으면 6시간 반 동안 거래됐던 이 흐름이 8시까지 이렇게 루즈하게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진해졌다라는 거 이걸 또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4월 2일 미국의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관세 발표에 따르는 이제 리스트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건 트럼프 2기 때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상호 관세라든지 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관세 발표가 어찌 보면 이슈의 소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내 증시만의 악재인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불확실성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결론이 내려져야만 불확실성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국내 증시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많은 이 이슈들이 다음 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소비심리, 소비지표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57%로 2022년 11월 달 이후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그런 물가지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3월 예비비 57.9%보다도 악화됐던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 이 미국 시장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런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 즉 저성장 고물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가운 경기 그리고 뜨거운 물가 가운데 사람들의 주머니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AI 종목들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즉 M7 업종들의 흐름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부진했었는데 그에 따르는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 외에
또 트럼프의 수혜주였던 종목들까지도 약세였던 그런 영향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시황 체크와 함께 다음 주에 체크할 사항들, 그리고 4월에는 증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초 일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일요일 3월 30일 일요일 밤 10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과 아까 제가 약속했던 얘기, 1분 만에 시그니처, 아직 못다한 종목 상담들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월 K증시 집중할 섹터들과 주도주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도주의 변화가 공매도와 넥스트거래소, 미국 관세 등등과 맞물려서 어떤 섹터로 변화가 될지 여러분들 이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 주시면 선물 모닝 인사이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오미주,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 한 4-5가지를 뽑아서 그 이슈에 따르는 영향이 있는 종목들도 뽑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이죠. 짧지만 굵은 오늘 내 계좌를 빛내줄 럭키비키를 한번 공부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사실 원래는 국고처가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1시간에서 30분 정도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하지만 제가 이 일부를 맡아온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자 강의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3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4월 달 이슈들을 점검을 또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4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차트, 내 계좌의 럭키비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30일 이슈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3월 31일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전면이 되게 됩니다. 공매도가 전면이 되게 됐을 때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업종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다가 먼저 매도를 하고 이 주가가 하락할 걸 예측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됐을 때에 내가 이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먼저 빌려왔던 부분들을 메꾸고 갚아나가고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실현하는 게 바로 공매도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PBR이 높아서 고평가가 된 종목들, 매출이나 영업이익률보다 고평가가 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거품이 좀 빠져나가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 이익으로 반면에 저PBR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도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공매도 대차 잔고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들을 살펴보면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4%가 갑자기 증가되면서 대차 잔고가 총 11%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HR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조선업종들이 조정을 받았고 방산 관련주들이 또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공매도를 앞두고 선 조정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 거래소가 확대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방도 종가 매매를 하는데요. 이 종가 매매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스트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은 사실 종가 매매 의미가 없죠. 3시 반이 끝나고 나서도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종가 매매가 아닌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8시에 종가 매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 8시부터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번의 종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매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가 매매, 장중 매매하고 중기 매매하고 단기 매매하고 뭐 종가 매매를 3시 반 넥스트 거래에서 거래 안 되는 종목 종가 매매하고 그리고 또 거래되는 종목 종매하고 이러기에 너무 버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익만 낸다면 뭐 매매는 해서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뉴스를 살펴보면요. RBA 통화정책회의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 회의 때 기준금리를 4.1%로 25bp 인하했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IT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IT 같은 경우에는 D램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D램 가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I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 금요일 20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6만 원대를 지지해주긴 했지만 지금 그 구간에서는 조금 차트가 위험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IT에 대한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ADDP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에 대한 학회가 1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또 제약 바이오, 큰 제약 바이오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외에 좀 중소형, 중대형 종목들의 흐름들이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4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슈가 소멸되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4월 4일 발표가 되고요.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 LG전자는 4월 7일, 삼성전자는 4월 8일에 잠정 실적 1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가 4월 10일 국내 증시 옵션 만기와 CPI 발표가 있는데 아마 이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 파월 연준에서 5월 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3월 판매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때도 IT의 지표가 될 만한 TSMC의 3월 매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되게 돼 있는데요.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ECB에 대한 통화정책 발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4월 17일 발표가 있습니다. ECB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 때 예금금리를 2.50으로 25bp 인하했던 그런 흐름들이고요. 또 5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치 0.9로 하향 조정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2.3으로 상향 조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금통위에서는 4월 17일 지난 금리회의에서 기준금리 2.75로 25bp를 인하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 둔화 우려의 등에 대해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IMF, WB의 연례 춘계 회의가 있고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4월 말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 연구학회가 항상 요 봄쯤 되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암 학회라든지 파킨슨 학회 등등의 많은 학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암 학회에 또 암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4월 초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4월 중에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정치국 회의가 4월 중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난히 4월 달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과 함께 또 5월 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에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표들로 보여집니다. 오늘로 이것으로서 4월 달 강의에 대한 내용은 좀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제가 이슈만 말씀드렸는데 이 이슈에 따르는 종목들과 4월 달의 주도주의 변화를 바로 공개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입니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30일 밤 10시 4월 달에 오는 K증시 주도주의 변화, 그 주도주의 변화를 강윤숙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초 1분 만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상담을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또 그 종목들의 일주일 동안 변화를 살펴보고요. 지금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또는 매도를 하셨다면 이라든지 이런 전제하에 한번 지나온 가정들 일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토니모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토니모리는 11,500원에 10% 비중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지난주에 사실은 장대 음봉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주가의 흐름이 조금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요. 11,500원이면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240일 언저리 지지라인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오려면 11,500원 정도는 정고점 돌파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 준다라면 그 위로 또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 11,000원까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를 하시고 돌파해 준다라면 그 다음 목표 주가는 13,000원까지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고영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고영이 참 좋은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가 됐었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자리가 금요일 날 바로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나오는 요 자리였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지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리를 깨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안타깝긴 한데 지난주에 저 자리를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물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탈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과연 손절을 하셨을까 싶습니다만 19,000원에 20% 그래서 제가 비중도 늘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종목은 61선까지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거나 못 하셨다면 사실 지금 지난번에 갭이 나왔던 요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요. 이제는 요 갭 상승이 나왔던 자리가 13,300원입니다. 그래서 13,3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1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이제는 2차 목표 주가가 1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지지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지지 라인을 깼을 때에는 지지 라인이 다음에는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만약에 복수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지 라인을 깼을 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턴을 할 때 매수를 해서 그 지지 라인이었던 가격까지를 저항 라인으로 보고 그 구간만큼의 상승폭으로 복수전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들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들고 가게 되면 반등이 나오려면 더 많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그 16,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바로 PSK였습니다. 22,300원의 비중 20%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요 자리였어요. 여기 음봉 나오는 자리인데 제가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반등 흐름이 좋아서 지난번 고점도 살짝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매수가 이상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6%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요. 화요일에 22,850원까지 찍으면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이어지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출회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매도를 좀 하시고 비중을 줄여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줄이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 나올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괜히 줄였다. 이렇게 올라가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금요일장에 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매도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잘하셨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혹시라도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이제는 지지 라인을 종가 기준 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라인 손절가는 오후장 종가 기준 부근입니다. 3시부터 3시 20분까지의 가격인데요.
19,900원 정도로 보시고요. 이 자리를 깨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제 기억에 이 LG화학은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서 저도 같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중도 많았고 42만 원에 30%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수 가격 알려주시고 주가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금요일장에 윗꼬리를 달면서 25일선을 이탈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가가 높지 않다면 120일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매도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매도를 못 하셨을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오래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으로 충격을 받고 매도하시기보다는 더 버티고 싶으셨을 겁니다. 매도를 혹시 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꼭 수익 만회하시고요. 혹시 매도를 안 하셨다면, 못 하셨다면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 보시는 전략 드리고요. 그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갖고 가시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은 목표 주가를 정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 내용에 보면 실적이 컨센서스가 2024, 2025년 이렇게 2025, 2026 증가가 되는데 2026년도에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되고 2026년도에는 증가가 되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정도, 2027년이죠. 2027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LG화학이나 2차전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2차전지 관련주들 분들도 내가 2023년도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업황이 2026년도에 좋아진다고 무조건 그 가격대까지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가 저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3년도에는 어쩌면 전기차는 거품이 끼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026년, 7년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가격만큼이 아닌 이제 실적 대비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가격을 목표가로 두지 마시고 타이밍을 2026년까지 보시는 전략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이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이 종목도 28,800원에 20%였는데요. 레거시 반도체들이 요즘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아주 예쁜 모습을 만들어줬고 월요일 날도 반등이 나왔는데 안타깝게 화수, 목, 금 반도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밀렸는데 사실 이제는 거의 지지라인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리는 자리이고요. 121선 언저리인데 그 가격이 15,8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지난번 금요일처럼 15,800원을 깨는 그림이 나오면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지난번 고점이었던 지난 화요일자리였죠. 거기가 19,000원 언저리인데요. 이제 이게 1차 목표가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돌파해 준다라면 그때는 22,000원까지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그래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이 아니다. 여섯 번째 종목이군요. 호텔신라입니다. 지난주에 상담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56,300원에 30% 비중이셨어요. 비중이 적으면 제가 조금 추매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6,300원이면 다행히 호텔신라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장에 4%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좋은 모습입니다. 호텔신라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지금 실적 대비 주가의 흐름이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고요. 2026년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제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에는 오히려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1.16% 정도의 PBR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도 지금 저평가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관광객 그리고 면세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바닥권에서 조금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보시라는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흐름은 아주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종가 기준으로 38,000원 그리고 위로는 1차 목표가가 손절을 하더라도 4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47,500원,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유니퀘스트인데 요게 제가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종목 상담했던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차트를 보고 와요. 그런데 유니퀘스트가 이 7,200원에 10%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약 그 추매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 추매도 되는데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금요일장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십자형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오고 지난 저점을 지지해줘야지만 추매가 가능하지 이게 지지가 안 되면 추매가 어렵다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요일 날도 음봉 나오고 화요일 날도 음봉 나오고 수요일 날 양봉이 나왔지만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저자리를 깨고 월요일 날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는데 혹여라도 매도를 못 하셨다면 또 그렇습니다. 또 월요일 날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나오면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십시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봐드렸던 종목 상담 다시 리뷰를 말씀을 드렸고요.